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디와 홀리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 나와서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모두 잘 건강히 계시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고양이 분양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악갱이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DM으로 좀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렉돌을 너무 분양받고 싶어서 펫샵 또는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영상을 보거나 다른 렉돌 사진들을 보니까 이 아이가 렉돌 같지 않다. 이 아이가 렉돌이 맞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진짜다? 또 다른 경우는 고양이를 분양을 받아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다. 근데 분양받은 곳에서 나 몰라라 오리발을 내민다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외에도 고양이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앤디를 데려오기 전에 펫샵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 사담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서 조금만 이동해서 이 내용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구조를 한 동물이 아닌 이상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도 사람이 돈을 사서 동물을 키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 생각은 고양이가 애완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고양이 또는 강아지가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품종묘가 탄생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구조된 동물만 키우세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윤리의식을 갖고 깨끗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분양하고, 분양받고 끝이 아니라 추후에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아이가 잘 케어받고 있는지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케어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비 집사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우고 싶은 고양이 품종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그 고양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겼고, 컸을 때는 최대한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눈색은 어떤 색깔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자잘한 것들을 많이 아실수록 예비 집사님들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보통 브리티시 숏헤어라고 해서 분양을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코숏 또는 아메리칸 숏헤어였다라는 글을 가장 많이 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요 세 아이들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더라도 입양자 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은 그래도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렉돌을 분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렉돌 생김새에 관한 영상 걸어둘 테니까 보시고 오세요. 두 번째, 사진만 보고 절대 입양받지 마세요. 요즘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정말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고양이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아이를 보고 기차역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분양자를 잠깐만 만나고 아기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은 어떤지 체크를 자세히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아이를 분양받으려면 꼭 분양받는 곳에 직접 가셔서 아이가 어떻게 케어받고 있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비 집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이 눈곱이나 귀를 바짝 청소해가지고 안 아프게끔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조금 약한 아이들, 경이 있는 아이들은 금방 티가 납니다. 아이가 비실거리진 않는지, 털 어딘가에 빵꾸가 나 있진 않은지, 악취가 나지 않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사진을 보고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아이는 이미 분양을 갖고 다른 아이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것도 하나의 수법이니까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캐터리인 척하는 펫샵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에 대놓고 혈통서 발급 가능 이런 문구까지 써서 캐터리인 척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캐터리 땡땡 지점, 이런 곳은 무조건 펫샵입니다. 그리고 혈통서를 발급하려면 몇십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무리수를 둬서 이제 입양자 예비 오너가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혈통서는 나 이렇게 비싼 고양이를 그냥 받아왔어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건강한 아이인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혈통서를 주겠다 하는 곳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캐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묘 혈통서를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부모묘의 혈통서를 숨기고 있거나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는 곳은 거르세요. 그리고 펫샵에서 원하는 품종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캐터리랑 연결을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캐터리는 절대 펫샵하고 거래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펫샵에 이미 있는 아이가 캐터리 출신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캐터리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 보세요.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네 번째,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입양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그리고 계약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당장 눈앞에 귀여운 고양이가 있으면 이 계약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 아이가 아팠을 때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대나 또는 20대 초반 정도 젊은 분들이 고양이를 입양받으러 가게 된다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거나 언니, 오빠, 조금 나이가 있는 분이랑 같이 가서 분양받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품종묘 중에 유전병에 취약한 아이가 있다면 캐터리에서 분양받기를 추천드립니다. 펫샵은 부모묘가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새끼를 낳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캐터리는 부모묘 유전병 검사는 물론 태어난 아이들까지 유전병 검사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며칠 뒤에 아프다 하면은 바로 분양처에 전화해서 치료 받으세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애완동물 판매업 규정상 15일 이내에 아이가 아프면 판매자가 치료하여서 돌려보내야 하고 회복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회사 시 같은 품종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자가 아이와 몇 시간이라도 같이 있으면 금방 정리된다는 것을 아는 분양업자는 이 심리를 이용하여서 최대한 연락을 피해서 분양자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케어해내야겠다,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뜻으로 결정짓게 만들어버려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정들어버린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큰 선택이긴 하지만 입양자가 똑바로 행동해야 업자들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시 똑같은 품종으로 교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케어를 한 아이이기 때문에 또다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반려동물을 만난다는 큰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었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함께할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댓글 적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없어져야 할 건 없어지고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게 되었어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